오늘 그 가장 뵈려고 했던 거는 그, 그,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새로운 사상, 을 이끄는 새로운 생각이죠. 새로운 생각. 우리가 새로운 이제 새로운 진보가 탄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생각의 진보. 그래서 과거가 뭐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거였다면은 이번 코로나와 기후 변화 위기, 그다음에 세계적인 불평등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이 공존하고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 사상이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과 그림이라는 이 기술 진보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거. 세 번째로는 결국 진보라는 게 생활의 진보를, 국민 생활의 진보가 확실히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상의 진보, 기술의 진보, 생활의 진보,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뉴딜을 지난번 쭉 하면서 이제 제가 지역을 다녔잖아요. 문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쭉 했는데, 서남해안 해상풍력을 가니까 거기는 한 프로젝트가,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48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보면은, 부울경 자체가 내년 1월 달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충청 남북도, 대전하고 충청 남북도는 이제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종시하고 대전하고를 연결하는 이러한 이제 소위 협력, 대전 충남북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한 대규모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뭔가 한 10년 뒤에, 지금은 없는데 한 10년 정도 도전을 해가지고 좀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좀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허영 의원님하고 송기현 의원님하고 저희가 좀 더 그리고 도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우리 학계하고 기업하시는 분,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 장 이런 분들을 이제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이 도전 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하고도 부분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대략 3월 말 아니면 4월 초쯤에 저희가 허영 의원님하고 송기 의원님은 저하고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좀 이렇게 강원도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중앙정부랑 마지막 조율을 해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오늘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일일이는 그렇고, 하나는 이 코로나 이후 이 수명 100세 시대에 이때는 결국에 생명산업이라는 게, 생명과학산업이라는 게 우리 강원도에도 맞겠고,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생명과학산업의 제일 중요한 생명건강산업이죠. 첫 번째로는 먹는 거와 관련이 있죠. 먹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 건강하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양양에 우리가 스마트 양식이 우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됐고 또 민자도 유치를 했는데, 스마트 양식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평창은 바이오 관련된 스마트 팜의 기지로서 그런 미래 도전을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농촌 지역과 바다, 이게 하나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 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식약처의 그 강원 본부를 유치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번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모든 의료기기나 뭐 제약이나 마찬가지로 FDA를 통과하느냐, CE를 통과하느냐 여부가 결국 시장의 확장성과 가장 관련이 크고, 근데 이 부분은 FDA를 통과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FDA하고 그 CU, EU를 통과할 수 있는 지원 센터를 우리 강원도에 유치하는 거. 아직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건 대규모 시스템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그 지금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나 우리가 셀트리온, 그다음에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안동에서 생산했는데요. 그럼 결국 우리가 제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모더나를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1상, 2상, 3상까지 가는데 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2상까지가 대략 300억에서 500억이 드는데, 3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3년 정도 들어가고 대략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임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백신 관련해서 아마 2개나 3개를 선정해서 약 3천억씩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데, 이번에 모더나라는 제품이 그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1개월 만에 모든 임상을 맞춰가지고 세계에 출시돼서, 이 모더나라는 게 세계적인 거의 제약회사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반의 임상을 실험하는 거를 만약 국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저는 한국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국가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미국 FDA를 통과한 디지털 치료제인데, 요새 우리가 코로나 블루나 그다음에 아이가 뭐 게임에 중독에 걸렸다든지 점점 더 이 스트레스나 그 이런 부분을 해서 디지털 치료제 부분이 작년에 미국 FDA를 통과해서 작년에 약 30조 정도 매출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하나 우리가 그 의료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부분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 세 번째,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결국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운동과 관광이죠. 그 관련해서는 이 바다와 산을 연결하는 그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케이블카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관광공사가 사업을 하도록 그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관광공사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도 만들었고 경주 보문관광단지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2008년도에 관광공사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관광공사 원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만약 관광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의 국가 간의 협의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그 관광공사가 나오게 되면 환경 훼손이라든지 공공성 부분에서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관광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리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이 바다와 산을 연계하는 그 수많은 관광과 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추구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결국 이 스트레스가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서서히 명상 산업 같은 것이 생기는 것, 리조트도 생기면 주로 명상 리조트가 부가가치가 높은 리조트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연수원도 삼성에서 만든 거나 SK 연수원 모두 다 명상 연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풍수원 성당부터 저기 신림에 있는 배론 성지까지가 약 1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걷는 길 자체를 약간 명상화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모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한림대나 그다음 원주 기독교병원이나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이나 이 카톨릭 재단과 해서 더불어서 우리가 이 걷는 거와 이 명상하는, 그다음 호스피스 암 치료하는 부분, 암 치료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이 브랜드를 또 한 번 우리가 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져가려면 우리가 2024년도 결국은 이제 유스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 우리 그다음에 경기, 인천, 강원도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접경 지역으로 해놨는데, 이걸 DMZ 더하기 접경 지역으로 해서 일종의 이 평화 관련된 구역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건 제가 2010년도 도지사 나왔을 때도 계속 얘기한 건데, 이걸 유엔이나 세계적인 국제기구에 우리가 도네이션을 해서 이 DMZ과 전체 접경지 자체를 함께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서 이거 비전을 만들고 또한 이거를 개발하고 알려나가는 이런 과정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DMZ과 접경 지역 자체를 좀 더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대략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는 또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1년에 50만 명이 현재 귀농 귀촌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구가 느는 쪽이 원주, 그쪽 홍천, 이런 쪽이 횡성, 이런 쪽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4차 광역 철도망에서 수서 용문 홍천 이것까지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수서하고 원주하고 연결되고, 그럼 이제 강남하고 강북이 모두가 연결되는 전철로 수도권 전철화된 연결되고 나면 결국은 수도권의 인구가 상당히 이쪽 강원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교육 문제하고 의료 시스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뉴딜 본부에서 주거 뉴딜이라, 그래서 강원도에 언제든지, 강원도 어디서든지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새로운 형태의 이 주거 플랫폼을 저희 뉴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춘천역 주변이라든지 우리가 역 가까운 곳에 일정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당장은 출퇴근도 될 수 있고 은퇴자들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0대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골에 와서 혼자 몇 달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일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로 국가적인 지금 뉴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주거 뉴딜 플랫폼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나중에 해당 지역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대략 4월 말, 4월 초 우리 허영 의원님하고 성견 선배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 도전하시나요? 뭐 일부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그냥 이제 분위기를 일단 좀 관망하시는 거죠? 결국 제 자신과의 대화나 시대와의 대화나 자기 스스로의 많은 걸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이러는 시간이죠. 정치라는 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권력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력력보다 중요한 거는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시대에 맞는 과제를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가 원하는 시대를 지금 저는 왜 국가는 흥하고 망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와 이 디지털 사회와 기후 변화와 코로나를 넘은 이거를 어느 민족과 어느 국가가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20세기가 문명이 미국의 문명이었다면 21세기에는 이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나라가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그 시대적 과제에
지금은 오히려 찾아내고 그거를 우리 시대와 공유하고 그런 게 난 더 중요한 시기 같아요. 지지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매트릭스는 4.7 구성 끝나신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입장을 밝히시고 뭐 이러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말씀 맞나요? 아니면 근데 지금 4월 7일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그다음 또 당내 선거가 있잖아요. 당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대를 어떻게 보고 우리 시대가 필요한 기본 구상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은 역사적 한 전환기에 거의 꼭지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과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대에 맞는 과제를 찾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 언제쯤이라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데드라인 가야지. 정치라는 게 권력을 추구하는 성격의 사람도 있고 일을 좋아해서 과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게 시대에 맞아야 되겠죠. 시대에 맞고 어떤 저 성격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과제를 추구하는 쪽이고 일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런 것이 시대 요구와 맞냐 안 맞냐 그런 게 결국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자리 욕심을 내서는 절대 좋은 지도자가 못 될 거다라고 생각하죠. 말씀해 주신 김에 최문순 지사도 최근 대선 잠룡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최문순 지사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인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짧게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는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최문 선배는 좋으신 분이죠. 어쨌든 제가 도지사직을 잃었을 때 제가 열심히 도왔고 또 좋으신 분이잖아요. 장점도 많으시고 그래서는 이 강원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게 뉴딜 정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저도 요새 벤처하는 젊은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벤처하는 젊은 친구들 요새 강원도에 곳곳에 소개도 시켜주는데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합니다. 요새. 그래서 앞으로 이 중소벤처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이 길을 열어가는데 좀 강원도가 좀 좋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좀 강원도가 좀 요새 지역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이 강원도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질문 하나만 해주실까요? 강원도랑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선거 예측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고 기획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셨잖아요. 부산, 서울시 선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예언을 한번 해주시면. 부산시도 같이. 제가 부산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부산이 만나면 부강한 나라가 된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LH의 이 부동산의 분노가 처음에는 여당한테 굉장히 불리했지만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모두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자가 있는 사람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땀 흘리지 않고 땅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저는 이것이 그냥 LH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보자들 모두에게, 여야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로 저는 평가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더 깨끗하게 잘 살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살아왔던 사람, 일했던 사람이 누구인가가 저는 승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LH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연장선상에 이제 질문드리면, 그 강원도하고는 약간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윤석열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잠룡 주자들이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정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대의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할까요? 글쎄요. 미시적인 질문을 하고 미시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좀 되는데, 거시적인 얘기가 나오고 저거 참 숨겨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저는 LH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저는 대한민국이 과거 시대와 그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과정으로 있는 많은 현상들이 결국은 그 자녀들을 부정 입학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부정 청탁으로 해가지고 취직을 시킨다든지, 결국 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해왔던 오랜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한 결별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이 이건 전수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서울시장 후보, 그다음 부산시장 후보 전부 스스로 빨리 조사를 신청해서 받고, 자신 없으면 사퇴하고, 그러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 그 기준으로 저는 국민들이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는 나온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허영 의원님하고 송견 의원님하고 우리가 지금 도청하고도 조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과학자들 자문 두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계속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분하고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원래 최문진사 계시면 또 만나서 얘기하고, 오늘 도의원들하고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전체로 좀 의견을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제출을 해야, 그래야 이제 기재부하고 협상도 쉽고 하기 때문에 대략 3월 말 4월 초, 왜냐하면 그때쯤 돼야 한 2번 정도 걸쳐야 5월 6월 기초 예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발표를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강원도에 와서 또 하시고 전라도에 가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 요게 이제 세 분이 하고요. 저랑 포함해서 셋이 세 의원이 하고, 그 다음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중앙정부 조정 과정을 거쳐서 강원도 와서 하겠죠. 정부하고 같이.